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금주 화요일에 제가 유튜브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소득제에 관련된 연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이 보고서가 나와서 특정 언론사를 섭외해서 단독으로 기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 주 월요일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좀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에는 원래 기본소득제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방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면 즉시 여기서 제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기에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아마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도 좀 살펴보고 그 대책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보도 공정성에 관련된 자료,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언론 보도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즉 언론 보도 공정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주요 38개국의 언론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로부터 획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이제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낮은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 신뢰도가 38개국 중에 가장 낮다. 이 이유는 이 정부에서 잘못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옹호하는 언론 보도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론 보도 신뢰성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가장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매체별 신뢰도입니다. 아까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맨 위로 갈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신뢰도가 낮은데, JTBC가 신뢰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MBC, YTN, KBS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낮은 게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고, 그 위에 이제 중앙일보고, 그 위에 이제 동아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가장 신뢰도가 낮은 언론으로 지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한국 현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약 2,000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2,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렇게 JTBC, MBC, YTN, KBS가 신뢰도가 높고 조중동이 신뢰도가 낮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뢰도가 낮은 게 이 현 정부 특히 이 좌파 관련해서 좋은 언론 보도를 좀 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게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신뢰도가 우리가 38개국 중에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JTBC, MBC, YTN, KBS가 신뢰도 높고 조중동이 이제 신뢰도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요새 조선일보에서 이제 현 정부의 추미애 관련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죠. 정부에서 싫어하지만 그게 이제 팩트인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시는 것처럼 신뢰도가 지금 가장 낮게 이게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8개국 중에서 우리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이렇게 JTBC라든가 또는 KBS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공정하게 보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조중동에서 신뢰 있는 그런 보도를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플랫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에 답한 것을 보면 이제 중앙에 이제 한국이 있죠.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저 빨간색이 이제 유튜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왓츠앱 앱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유튜브가 가장 가짜 뉴스를 많이 생성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지금 뭐 KBS라든가 뭐 JTBC라든가 MBC 이런 데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지금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신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과는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가장 생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은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언론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유튜브라든가 조중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나온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약간 지금 이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 설문조사할 때 좀 편향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인됐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 이 국책 연구기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국 만 19세에서 69세의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에 대한 이제 응답 비율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초인 2014년도에는 60.8%였습니다. 그러다가 16년도에는 61.9%였는데 이제 탄핵 사태가 벌어졌던 2017년도에는 64.6%로 크게 올랐고 18년도에 하락했다. 19년도에 다시 64.9%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국민들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엔 이거를 학력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초졸 이하고, 빨간색이 이제 중졸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고졸이고, 보라색이 이제 대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학력이 낮을수록 초졸 이하, 중졸일수록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71.1%가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구 소득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파란색이 이제 100만 원 미만이고 빨간색이 100에서 2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흐린 하늘색이 이제 6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1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년도에 그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크게 증가를 했고, 반면에 이제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이제 17년도에 올랐다가 18년, 19년도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지금 더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이제 75% 2019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이 이제 68.7%, 그 다음에 600만 원 이상이 61.6%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 그 100만 원은 100만 원 그 그룹 안에서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이제 75%가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요 구간에 있는 중에서
나머지 25%는 이제 언론 보도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직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에 보시면은 자,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을 보시면은 농림업이 이제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기능노무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농림업직의 경우 이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19년도에 크게 상승했고 공정하지 않다는 비율이, 기능직의 경우에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뭐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업의 경우에는 이제 19년도에 74.8%로 공정하지 않다 비율이 상승했고, 기능노무직의 경우에는 이제 68.1%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령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에 보면은 50대하고 60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의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라는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50대가 65.1, 60대가 66.7%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0대도 이제 좀 증가 추세 있고, 10대도 증가 추세 있는데 이제 30대만 이제 하락 추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 보면은 학력이 낮을수록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2019년에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율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직종이 블루 칼라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요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다 대부분의 보수층이 많은 그런 부류죠. 이 부류, 보수층이 많은 부류에서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 보수층에서 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그 보수층에서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포털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털에서 보면은 크게 뉴스 컨텐츠 제휴가 있고 뉴스 검색 제휴가 있습니다. 자, 포털하고 뉴스 컨텐츠 제휴를 하면 그 해당 언론사가 그 포털하고 뉴스 컨텐츠 제휴를 하면은 그 언론 기사가 그 포털에 네이버 또는 뭐 다음에 포털에 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뭐 실시간 뉴스 이런 것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되게 했고, 그러니까 노출이 잘 된 걸 또 클릭을 하면 그 포털 내에서 우리가 뭐 댓글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댓글에 공감수,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색 제휴만 하게 되면은 이 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 기사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입력해서 그 검색에 맞는 기사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클릭을 하면 그 기사는 그 언론사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 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댓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댓글 공감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뉴스 컨텐츠 제휴를 포털하고 한 언론사는 언론 기사가 포털에 잘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제휴만 돼 있는 것은 노출이 안 되게 돼 있고 우리가 굳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식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뉴스 컨텐츠 제휴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뉴스 컨텐츠사에 포함된 언론사들이 또 이념적으로 볼 때 좀 좌측에 가까운 언론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많이 이제 뭐 네이버니 다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이 보수층에서 느끼기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포털 다음의 경우 뉴스 컨텐츠, 위에 게 이제 뉴스 컨텐츠 제휴사 것이고 밑에 게 이제 뉴스 검색 제휴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뉴스 종합 5개의 언론사를 각각 선정해서 기사 2개씩, 기사가 주로 이제 1위부터 10위에 탑에 높게 돼 있는 그 기사를 2개씩 골라서 댓글 수하고 댓글 공감수를 비교해 보니까 뉴스 컨텐츠 제휴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댓글 수는 704개. 기사 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댓글 공감수는 6,893개입니다. 그러나 뉴스 검색 제휴사의 경우에는 댓글 수가 기사 하나당 14개. 이것도 좀 잘 나온 그런 언론사를 찾은 겁니다. 댓글 공감수는 8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제 댓글 수 차이, 그 다음에 댓글 공감수 차이를 해서 그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64배. 그러니까 뉴스 컨텐츠 제휴사에 들어가면 뉴스 검색 제휴사보다 64배 정도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댓글 공감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에서도 보신 것처럼 뉴스 컨텐츠 제휴사에 가야만이 이 국민들한테 이 기사가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 검색 제휴사에 들으면은 잘 노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뉴스 컨텐츠 제휴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이제 이념적으로 볼 때 약간 좌측 언론사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막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고 뭐 순위 상위에 가다 보니까 우리 특히 보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보수 국민들이 느끼기에 또는 우파 국민들이 느끼기에 언론이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뭐 추미애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뭐 이념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상식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좀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기사를 써주고 호의적으로 써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 컨텐츠, 포털의 뉴스 컨텐츠 제휴 방식을 아예 폐지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 내 기사가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링크 하는 방식이고, 그러나 검색 제휴처럼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쳐서 그 키워드에 맞는 기사가 나오면 그거를 들어갔을 때 클릭하면은 그 기사가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아웃링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뉴스 컨텐츠 제휴 방식, 이 인링크 방식을 폐지하고 이 구글처럼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면 이 포털이 중간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뉴스 컨텐츠 회사의 어떤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기사들을 많이 노출시키면 국민들이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앨 때 이게 우리가 언론 보도 공정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편향됐기보다는 뭐 좌측 성향의 언론사도 있지만 우측 성향의 언론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컨텐츠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 공정성 시비가 그나마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 컨텐츠 제휴 방식은 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